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건설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건설 노동자 김현대입니다. 투쟁으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건설 노동자 투쟁 문화제를 하기에 앞서 짧게 몇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정리해보자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건설 노동자들을 권폭이라 하며 노동자들을 탄압으로 죽음으로 몰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며 서민 경제는 더욱 많은 짐을 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폭탄을 터뜨리고 대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국힘과 정부는 일본을 대변하고 방사능 오염수 핑계로 회식과 오염수 방류는 괜찮다라고 하며 나라는 물난리가 났는데 내가 수해 현장에 간들 뭐가 변하겠냐 하면서 김 여사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호객행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명품 쇼핑을 하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서 망신 아닌 대망신을 당하고 한순간 후진국의 국민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저만일까요? 이 외에도 해병대 수사 외압까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별걸 다 신경을 쓰십니다. 정말 나라 꼴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정신과 사상이 친일파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은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동지들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이어서 민주노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집집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와 공갈 협박으로 사망하신 동기와 노조 탄압으로 구속된 동기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하고 계신 많은 동지들, 그리고 건설 현장을 바꾸기 위해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된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모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노동자 민중의 노래 이물리라는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투쟁문화제를 빛내주기 위해 연대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노총 경기지부 동기들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부 의장 박상국 동기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경기 중부 비상시국회의 정금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동가수 김성만 동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몸집회 볼패 동기들 오셨습니다. 경기 중서부지부 대한민국으로스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도위원 백석근 동기 오셨습니다. 노동당 경기도당 대표 박세현 동기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동기들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덥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투쟁문화제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연은 발언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이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장성문 동지를 모시고 힘찬 연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이조직위원회 위원장 장성문입니다. 투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투쟁! 예. 문화제인 만큼 목에 힘을 약간 주겠습니다. 오늘의 안양에서 세 번째 문화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무슨 문화제냐, 제 속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우리 건설 노동자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윤석열이 타도에 원래 선봉에 서 있는데 윤석열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상중이라 예의를 지켜서 오늘은 윤석열 비난하는 발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들이 우리 양해동 열사의 인소에 조문도 오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안 했지만은 그렇다고 저들과 똑같이 하면은 똑같은 놈이 될 것 같아서 예의상 오늘은 윤석열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9일날 안산 지원에 공판을 갔다 왔었고 오늘 수원 지원에 공판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교도소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김호중 지부장 동지가 마스크를 썼지만은 눈에 보이게 수척해 보였습니다. 교도소 안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 저는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말로 들어보니까 5-6평 되는 방 안에 14명, 15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인원이 똑바로 일자로 못 눕고 지그재그로 누워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폭염에 열대야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엊그제 혹시나 잠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컨 없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잠시 에어컨을 꺼봤습니다. 잠자리에서 5분도 못 버텼습니다. 저 교도소 가기 싫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겨낼 정도가 이거 자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동지들이 교도소 안 가고 구속 안 되는 그런 세상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지들이 건강을 챙겨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하고 만나서 투쟁의 일선에서 같이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안양에서 문화제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리허설 봤는데 대한미 블루스 가수하고 멤버가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리허설 하는 게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중서부에 이런 문화적인 재원들이 넘쳐났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문화제가 진짜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큰 넓은 평야를 뒤덮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되었으면 하면은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은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 상황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같이 가는 그런 동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힘찬 연은 발언 해주신 장성문 동지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짧게 하고 끝내자 이렇게 장성문 동지가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발언하신 동지들 한 분 한 분 3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 연은 발언부터 너무 시간 오버됐습니다. 예. 자, 다음은 문화 공연인데요. 서울대 몸집회 골패의 순서입니다. 제가 골패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오셔서 제가 물어봤는데 골짜기의 패거리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골패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화 순서입니다. 서울대 몸집회 골패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주어진 판을 깨뜨려라. 주어진 판을 깨뜨려라. 관악중앙 몸집회 골패.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관악중앙 몸집회 골패입니다. 투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투쟁! 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로 노조를 조폭으로 규정하고 사법기구와 행정, 물리력을 동원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 노동자들의 삶은 정부의 주장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잠깐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20여 년간 지켜본 건설 노동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일자리는 늘 불안하고 임금은 체불되기 쉽고 기후 재난으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노동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는 일도 숱하게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위험해지는지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 탄압 분쇄와 노동 기본권 쟁취의 그날까지 건설 노조의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내일이 당당해질 때까지 강, 파도 앞에서 총 3곡을 준비했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서부의 잠긴 목소리를 놓으며 내일부터의 눈물어자 가슴있게 담아 엎조린 이야기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는 서로의 꿈과 즐거운 웃음을 나누어 높이 하늘로 날려보내자 얼어붙은 이대지를 뚫고 피어난 삶의 노동의 소리를 짙은 어둠은 우리가 가니 지린 눈물을 나눠주지만 다시 일어서야 하늘을 깨워주는 이 밤은 결국 길지 않아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눈부시로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네, 잠깐만요. 예, 저는 서울대생 하면은 머리만 좋은 줄 알았는데 몸짓까지 이렇게 잘할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잘했죠? 예, 골짜기 패거리 골패였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다음 연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부 우왕시 대표자 회의 박상국 의장님을 모시고 힘찬 연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중부지부 우왕시 대표자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조 개원예술대학교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상국 동지들께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무엇을 말씀드릴까 많이 좀 고민이 들었는데요. 어저께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인데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백기환 선생님한테 글을 하나 남겨드렸는데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길을 걸을 때 허투루 걷지 마라. 이 발자국을 보고 후세가 따라올 것이니 허투루 걷지 마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적에 사람인 만큼 나약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 동지들과 연대 투쟁도 하고 단결도 하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 가는 길이 헛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동지들 옆에 있는 동지 쳐다보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다짐 수없이 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공안 정권입니다. 아무리 뭐 상중이지만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이 너무나 먹먹하기 때문에 참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먹먹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현실 헌법에서 보장된 우리 합법적인 기구고요.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무리하거나 불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 노동자들 이 뜨거운 여름에도 정말 소금 옷을 입으면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동지들인데, 지금 검찰에서 연행하고 구속하고 끌고 가는 그 이유가 알고 보면은 정말 합당치 않고 어이없는 이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동지들은 다 알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현시에 있어서 이 정권에 대항하는 유일한 기구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광장에서 대놓고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선봉의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힘찬 연대 발언 해주신 박상국 동지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해 주신 동지 소개가 안 됐는데요. 오신 동지, 연대해 주신 동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중부 비정규직센터 경기 중부 아파트 협회 임정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한국소년보호협회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투쟁기금 전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김미정 동지께서 투쟁기금을 받겠습니다. 투쟁기금은 경기 중부 민생민주평화연대에서 투쟁기금을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쟁기금이 또 있네요. 예, 나오시죠. 김진호청 경기 중부지부 박성주 부장님께서 투쟁기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발언은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부의 시국회의 정금채 공동대표님의 힘찬 연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부라고 하셨는데 경기 중부지부 비상시국회의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금채입니다. 이 경기 중부 비상시국회의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으로 보면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과 지역의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찰 독재로 이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민주노총이 함께하고 있는 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비상시국회의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건설지구 노조 조합원들에게 저는 그 인사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제 양태조 건설노조 경기지부 지부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그 카톡 요청을 받고 서명을 하면서 참 착잡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기물 파괴를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 지부장을 구속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에 맞는가?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1980년대 민주화가 되기 전인 6월 항쟁 이전으로 후퇴하게 되었지 하는 그런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라고 매도하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혹독한 탄압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데 이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혹독한 탄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자료는 못 봤고 지난 6월 25일 날 소위 경찰이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이라는 이름으로 200일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148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32명을 구사하였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숫자인 만큼 많으면 많았지 더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 현재 505건 3,884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이 수사기간을 50일 동안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6월달 발표이니까 그 이후로 수사받는 사람과 구속자는 더욱 늘어났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이 정치 투쟁 단체도 아닌 노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사받고 구속된 경우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특별단속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더욱 기가 찹니다. 검찰에 송치한 1484명 가운데 66%, 그러니까 3명 가운데 2명이 이르는 979명이 전인비, 원래비 등 각종 명목의 소위 금품 탈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인비, 원래비는 단체 협약에 규정된 사항 아닙니까? 단체 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단체 협약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는 대로 받거나 정말 불법이나 발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구호 하나 외칩시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구성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윤석열 정권은 노조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야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탄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부패 세력이며 야당은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공격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번 봅시다. 시민단체가 부패 세력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의연대를 샅샅이 뒤졌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무려 8개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8개 혐의 중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얼마나 깨끗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입증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마 노조에 대한 수사와 탄압도 결국은 이렇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에 대한 탄압도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퇴행적인지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외교 안보를 잘했다고 내세우지만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고 받을 것 받지 못하는 외교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위험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보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의 혈권인지는 얼마 전 끝난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원열병과 유생불량으로 고통받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앞 정권과 지방정부 탓만 해댔습니다. 입지 선정은 전 정권의 책임이고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잘 해결될 것을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잘못한 것은 모두 남 탓을 하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정치는 실종되었고 검찰 독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뒷걸음질치고 외교는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기고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을 통합을 생각은 하지 않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기득권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이 난국을 결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경기 중소부 건설노조 조합원 여러분, 노조에 대한 탄압을 막아내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건설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 중부 비상시국회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연대 발언해 주신 정범채 동지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화 공연인데요. 이분은 전국 방방곡곡 집회 장소가 어디든 노래로 연대해 주시는 동지입니다. 노동가수 김정만 동지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성만, 예, 죄송합니다. 김성만 동지입니다. 예, 아까는 박성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어제 광복절이고, 그래, 문득 무슨 얘기를 할까 대세에 떠오르는 게,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이 계시는데, 혹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 젖은 두만강 아시죠? 두만강 푸른 물에 다 모른다는 표정이네. 네, 그러죠. 네.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이 그 박헌영이라는 그 독립운동가가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이분이 탈출을 해서 두만강을 건너가는 과정을 김정구 씨 형이 김영호 씨인데 그분도 노래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거 가사를 써서 이거 네가 한번 불러보라고 한 게 두만강 푸른 물에 눈물 젖은 두만강이에요. 우리 동지들이 감옥에 있고 또 어제 광복절이고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부를 노래는 봄쑥이라는 노래인데 후렴구에 강강술래가 있어요. 강강술래 시작. 강강술래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는 비나리잖아요.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도 앞바다에 왜군을 물리치러 나갔을 때 민중들이 횃불을 들고 노젓가리 불살르면서 강강술래 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횃불을 들고 강강술래 돌아갑시다. 봄쑥 부를게요. 쑥은 봄날에 풀들하고 똑같이 돋아오르는데 키도 크지 못하고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한테 다가와서 떡도 데워지고 약도
꽃도 되어지고 향기도 되어지고 우리도 서로 그렇게 날마다 얇아지는 연한 손끝 사이로 봄속을 툭툭 자른다. 검게 물든 숨물 지난 향기에 잠 깨어나며 누이 따라 나섰던 우리만 일렁이던 초록색 파도가 아직도 내 귓가에 살아 숨쉬는데 손잡고 맴돌던 한강술래와 같은 돌아갈 고향은 멀기만 한데 순내음 같으며 빈구름 벗삼아 혹시라도 내 갈 길이요 내 올라가리라 혼자서는 죽어도 못 가. 한강sol에 이루어내는 소설 같이 살리가 한강술래 왔습니다. 한강술래 어떻게 가요? 옆에 사람 손잡고 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네. 그렇죠. 잡고 맴돌던 한강술래와 같은 돌아갈 고향은 멀기만 한데 쑥내음 같으며
알기로 40대, 50대가 대다수인데 40대, 50대가 가장 상당히 고급스럽게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일까요? 블루스. 그중에 재즈 블루스. 그 블루스 그 동호회 이런 데 가면은 날이 새도록 블루스 갖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대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뭘까요? 20대가 가장 좋아하는 리듬이 뭐예요? 네? 힙합. 당연히 힙합이죠. 그리고 힙합하고 블루스를 합친 걸 뭐라 그러냐면 리듬앤 블루스라 그래요. 네, 줄여서 R&B라 그래요. 블루스는 원래 흑인 음악인데 에릭 클랩턴이 블루스 음악을 하겠다 그러니까 블루스 음악을 하는 흑인분이 그래요. 수탈과 착취에 저항하다가 책찍을 맞아보지 않은 자는 블루스 음악을 할 수 없다 그래요. 수탈과 착취에 저항하다가 책찍을 맞고 있죠.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요즘 가장 뜨겁고 핫하게 떠오르는 블루스는 어떤 블루스? 여기 맞았네. 가장 앞에 두고 이름 그렇죠. 내가 선물 하나 줄게요. 여기 글씨도 봐봐. 굳이 이런 것까지 줄 필요가 있냐? 이거 세월호 리본인데 제가 깎은 거예요. 혼자 갖지 말고 나눠주세요. 두 번째 노래는 힙합과 블루스가 섞인 노래 셋밥 부를게요. 셋밥은 뜨겁게 합니다. 자, 셋밥! 이거보다 조금만 더 뜨겁게. 두 번째는 강하게 합니다. 셋밥! 네, 셋밥 가겠습니다. 네, 그게 노래 하시다. 두려움 없이 가는 거, 주저앉지 않는 거, 내겐 아직 희망이란 거. 한 발자국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손 내밀어 함께 가는 거. 웃음 안고 오는 거, 동지가 내게 오는 거, 가슴 한켠 뜨거워지는 거. 어둠 멀리 노래도 옥상 한켠 그 밤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는 거. 그 밤 동지에 부려먹던 셋밥 오한마로 내리치던 셋밥 영광로 생물에 한 말아먹던 그의 주의차의 셋밥 눈동공에 불고 튀던 셋밥 뜨겁게 뜨겁게 가자. 우리가 이길 거라고 감동 보내주겠습니다. 감사! 고팅장갑 끼고서 나사를 조이던 벤치 일통무게 철빈도 함께 기름 냄새 바닥에 깔끔 떨던 작업복 컴프레셔 푹푹 털던 거 두께 닫힌 철모나 고각 소리 들린다. 공장마당 눈에 맺힌다. 못 보듯이 지나는 숨이 진 얼굴들 가까이 여전히 숨쉬는 사람 우리
동지에 부려먹던 셈바 오한마로 내리치던 셈바 용산도 샘물에 밥 말아먹던 취해차의 셈바 눈동봉에 불 꺼지던 셈바 뜨겁게 가자 왜 돌아가죠 왜 밤노루 가자 셈바 그걸 좀 내시키면 소리만 지지 말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 네, 마지막 노래는 돌아가리라 부를게요. 돌아가랴 후렴이 돌아가리라 시작. 이 노래는 우리 장단에 자진머리 또는 삼체라고 해요. 너 약 처먹었냐, 약 먹었냐 이런 소리 들어봤죠. 또 심하게 니김이 뽕이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이거는 욕이 아니고 원래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 제가 처음에 우리가 광복절 일제 때 나라도 뺏기고 그죠? 말도 뺏기고 그러는데 노래를 앵가를 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죽으면 죽었지 그 노래는 애들이 선조들이 뭐 창부 타령하고 육자배기하고 뭐 이런 그 노래 부르다가 그 노래가 뽕짝뽕짝 그래서 뽕짝이 아니라 뽕은 히로뽕 마약 너 약 먹고 그러니까 마약을 처먹고 노래를 부르냐 그래서 뽕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 김이호는 히로뽕이다 일본 노래를 부른 것은 마약을 처먹은 거하고 똑같다 그걸 줄여서 니김이 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처럼 들리긴 한데 조롱하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면 안 된다. 그건 약 처먹은 놈들이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참 처참하기도 그랬는데 우리가 승리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그러니까 그렇죠 맞이하기 위해서 힘차게 돌아가리라 하면서 이 풍선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게 한번 더 달아는 거 봐요. 예, 이거를 우리 춤 사이에서 외사이라 그래요. 예, 양쪽을 달 돌리면 양사이라 그러고 같이 흔들면서 돌아가리라 가겠습니다. 크게 흔들면서 덜도 말고 우리가 승리하세. 돌아가리라 이전 돌아가리라 한때 바위들을 뒤집고 우리를 찾아 해도 바람으로 어깨를 띄고 여기가 소리 아니라 딱 찾으려다 쫓겨나 우리 모두 동지들이다 즐기기 전에 돌아가 배우기 전에 돌아가리라 어느 한번 찾아본 숨긴 건가 아니 없을 누자 돌아가리라 가겠습니다. 돌아가리라 말을 들어 어깨를 들고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아니 없을 누가 덜도 말고 우리가 승리하세. 덜도 말고 비정규직 철폐하세.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이름까지 바꿔서 김성만 동지 미안합니다. 김성만 동지의 멋진 문화 공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도 할 말이 있다 코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기들을 모시고 현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광석 건설 노동자를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쟁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안양 시민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안양 냉천중의 아파트 현장에서 언제나 튼튼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철근 노동자 정광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시민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저의 말을 조금만 들어보고 가십시오. 저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와 검찰 독재 정권에 자행하는 실태를 낱낱이 애국 시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에, 누구나 큰 꿈은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그러나 아끼고 또 아껴서 장만한 내 집이 뼈대가 없는 순살 아파트라면, 그리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물 흐르지오 아파트라면 안양 시민 여러분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순살 아파트, 물 흐르지오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수십 년 동안 자행된 다단계 하도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단계 하도급이 무엇이냐?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000원짜리 공사가 100원짜리 갑자기 됩니다. 건설사들은 1,000원짜리 공사가 100원짜리 공사를 만드는 특이한 마술사들입니다. 1,000원짜리 공사가 100원짜리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실자재를 써야 하고, 또 1,000원짜리 공사가 100원짜리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을 무시한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공사가 100원짜리 공사가 되려면 자격이 없는, 짧게 못하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꼭 알려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1,000원짜리 공사가 100원짜리 공사가 되려면 무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갑단 자격이 없는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여기 있는 더군다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반들은 전부 다 수십 년 동안 평생 직업으로 삼아온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기술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는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서 기술자들이 밖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가
형이, 오빠가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자격, 무등록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노력은 안전한 공사를 하자. 그리고 단체 협약에 의한 노동자를 고용하라 하면 협박, 공갈, 강포 이러면서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를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둡니까? 그리고 이게 노동자가 죽어야 하는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주노총이 건설노조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것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민주노총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건설 현장이 하루에 2명씩 꼬박꼬박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에서 그 인원을 줄였고, 또 인간답게 살자고 휴게실 또 이런 것을 만든 것도 민주노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들떠보도 안 보던 20대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들어온 것도 우리 건설노조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노조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감옥에 가두고 압수수색을 합니까? 우리 쫄지 맙시다. 힘냅시다.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좋은 현장을 받았습니다. 이 억압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안 됩니다. 우리도 후배들에게 좋은 현장, 우리 아들에게 좋은 현장 물려줍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안양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건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정광석 동지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 공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중서구 건설지부 기타 동아리입니다. 대한민국 브루스를 모시고 힘찬 문화 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가 저기 메인 보컬이 몸이 좀 아프네요. 요즘 A형 독감이랑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들 고생하시고 계시죠. 그래도 우리는 이것 또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브루스 첫 번째 곡은 전화카드 한 장입니다. 일단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군요. 예, 대한민국 브루스입니다. 추정이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정! 네. 첫 번째 곡은 전화카드 한 장을 부르는데요. 저희가 참 뜬금없죠. 전화카드를 하면 지금 20대 청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마음을 보여주는 건 어떠한 전화카드의 그 중요성은 내 마음이 이곳에 닿고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 그리고 당신들 곁에 있겠다. 우리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굉장히 떨리네요. 같이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인도라고. 나는 그저 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이유로 나는 네 동지라 말했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 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인도라고.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인도라고.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우쿨렐레 소리 들리나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 그러죠.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 저희가 간절히 원하듯이 우리 노동자들이 꼭 투쟁에서 승리해서 이 고난과 험난함을 잘 이겨낼 거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간절히 하겠습니다. 누구는 뺏고 누구는 잃는가. 험난한 삶은 꼭 그래야 하는가. 앞서서 산 자와 뒤쳐서 죽은 자, 그 모든 눈에는 숨가쁜 눈물이 왜 이래 세상을 장난해지는가.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니 간절히 간절히야.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사람과 오늘도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 모두들 제각기 제 길을 가지만 난 아직 오늘도 간절히 원하니 내 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세상, 내 이름만큼만 받는 세상을 간절히야.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니 간절히야. 누구를 밟고 어디에 서는가. 왜 같은 우리가 달라야 하는가. 살아남기 위해 그렇다 하지만 그 모든 눈에는 고독한 눈물이 왜 이리 갈수록 뒤쳐만 가는가.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니 간절히야.
네, 이제 동지들께서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마지막 발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이분 역시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살고 건설 현장의 모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민 건설 노동자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가 좀 과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 현장 일한 지는 한 10년 됐고요. 노조 생활은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하고 빼앗긴 노동자가 그 임금을 되찾으려 하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건설 노동자 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모여야 되고 노동자들이 왜 저렇게 모여서 하는 건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현장에 들어와 보니 누군가는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는 이 단체를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자, 80년대 학번 세대입니다. 80년대 세대에는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국가가 잘못 돌아갈 때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넥타이 부대들이 거기에 동요를 했고 그러다가 서서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자본의 자식들이 영고대 서울대를 이미 다 저는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대 장학금은 남아돈다고 합니다. 하도 형편 안 되는 사람들이 적어서 저는 막상 3년밖에 안 한 저에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해가지고 저는 잠깐 막막해가지고 한번 좀 인터넷에 적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택한다면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입니다. 누군가 든든하게 제 뒤를 맡아주길 바란다면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동조합이 없거나 금지된 나라가 많았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가혹한 노동 착취가 일어났고 노동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산업재해로 다치고 고통받았지만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였습니다. 비록 노동조합과 노동쟁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2015년 9월 8일 노동절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미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부산에 왔습니다. 우리 콜가라 가시는 거기 가서 화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된 무기는 최하 사정거리가 8,000km, 최고 거리가 12,000km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기 왔다고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체육관을 하다 보니 출생률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70년생 100만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쭉쭉쭉 100만이 태어났습니다. 재작년 신생아 출생률 24만, 이러다 나라 없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 일부 노인네들 정신 못 차립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잘 살아야 자기의 노후가 조금 편할 텐데 오로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추세를 한번 빗대서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을 한번 비유 한번 하겠습니다. 나치당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색출하여 숙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태인을 색출하여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라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톨릭 신도들을 색출하여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조합원을 색출하여 숙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떡렬이라고 합니다. 떡렬이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칼춤을 춥니다. 건설노조 잡고 나니 간호사 건들고, 이제 간호사 건들다 보니 언론 건들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은 자본의 개가 되어 권력의 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론의 사주들이 거의 다 건설사 사주들이기 때문에 이미 언론은 권력의 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민주노총 꼭 지켜나가야 되고 유일하게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 날로 꺾이지 않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민 동지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동지들, 제가 원래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도위원 백석근 동지가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짧은 투쟁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모이신 것 같습니까? 지난 15개월 동안 나라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고 말아먹은 놈 누굽니까? 제대로 누굽니까? 윤석열. 나쁜 놈.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우리 양회동 열사가 유서에 적었습니다. 나쁜 놈은 반드시 몰아내야 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그 나쁜 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동지들의 의지를 묻고 우리 안양시에 있는 시민들의 응원을 받아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안양에서 한 20년 살고 지금은 다른 데로 좀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노동자의 도시였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나쁜 놈이 얼마나 무식하면 나쁜 놈으로 나라까지 조져먹는지 그 얘기, 우리 얘기를 빌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느 놈의 건폭이 1,500명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조폭이 있는 나라가 성성하게 살아남아 있는 게 상식입니까? 나라가 망해도 몇 번을 망했어야죠. 그들을 조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무식하고 나쁜 놈 때문에 우리 건설 노동자 노가다라는 말
확실히 버린 것 같습니다. 건설 노동자. 그게 폭력배랍니다. 어떤 폭력배가 계약서를 쓰고 일자리를 탐하고 계약서를 싸고 법에 정해져 있는 타임오프 전임비를 받습니까? 그런 조폭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일자리를 조합원들과 동료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전임비라고 하는 법인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런 조폭 조직 봤어요? 그거를 범법행위라고 하면서 처벌하는 그놈, 나쁜 놈 맞죠?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지들이 순살 아파트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부실한 거 그게 어디서 있는지 지는 더더군다나 잘 압니다. 많은 데서 스폰서 검사 얘기 들었을 겁니다. 검사들의 스폰서, 그들은 건설업자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건설 현장의 소장은 하얀 봉투를 23개를 준비한답니다. 그것을 뜯어먹고 사는 그 비자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이 한여름에 피땀 속에서 나옵니다. 가장 나쁜 놈인 이유는 인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해등 열사가 자존심이 상해서 인간으로도 자존감이 상해서 노동자로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모멸감에 몰고 노동자를 이 땅의 국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핍박하는 그들은 그놈은 반드시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도위원 백석근 동지의 마무리 힘찬 투쟁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동지들과 안양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많은 동지들의 강고한 투쟁과 열사정신을 계승하여 천대받는 노동자가 없고 억울한 국민과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건설 현장의 부정, 부패, 부조리, 법을 이탈하고 법을 어기는 정부를 바로잡고 노동자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함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동지들 마지막으로 파업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동지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파업과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님! 그날까지 지키
마지막으로 구호할 건데요. 구호하고 마지막에 투쟁할 때는 동지들 지금 들고 계시는 풍선 있죠? 풍선을 다 함께 터뜨리겠습니다. 자, 구호하겠습니다. 노조 탄압 분수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노조 탄압 분수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건설 노조 강렬 투쟁 결성 투쟁 파트니아 노조 탄압 분쇄 윤석열 정권 퇴진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